알아서 법원에 변경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실무에서 거의 일하지 않겠죠. 왜? 그럼 채권자가 맨날 채무자의 근황을 살피면서 자기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론상 가능합니다. 이론상.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중 소득이 오르고 내리면 변제금도 변동되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급여 자시든 개인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채무가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소득 변동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소득 변동은 당연히 뭐 개인 사업자는 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급여자는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접수할 때 변제기간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보통 1년치, 어떤 부분 뭐 6개월치 보는 데도 있고 1년치 보는 데도 있거든요. 6개월치 평균을 가지고 소득을 잡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소득 변동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 어떻게 변제금이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인가결정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 어떻게 채무자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소득이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동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신청서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소득이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득에 맞춰서 다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할 때 한 달에 400 벌던 분이 개인회생 인가 전에 700~800을 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소득이 올랐으니까 이 오른 대로 변경된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 많아져. 안 내고 그냥 지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채권자가 알게 되거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위의 소득자료 제출, 심하면 기각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제계획안, 그러니까 인가결정 나오기 전에 소득 변동이 많이 발생되신 분들은 그렇게 변경된 수정 계획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가 결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변제 계획안 인가 후가 문제거든요.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변동돼도 변제금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래서 그 예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500을 벌어요. 그래서 한 달 내는 변제금이 200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가정. 근데 변제계약 인가 후에 700을 벌게 됐어요. 매달. 그러면 채무자 스스로 나 700 버니까 채권자들한테 변제금을 더 나눠줘야 되니까 알아서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내지는 않겠죠. 근데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득이 700 올랐어요. 이렇게 채권자가 항상 채무자를 감시하면서 그렇게 알아서 법원에 변경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실무에서 거의 일하지 않겠죠. 왜? 채권자가 맨날 채무자의 근황을 살피면서 자기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론상 가능합니다. 이론상. 그 다음에 또 같은 예입니다. A라는 사람이 500을 벌어서 한 달 변제금 300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500 정도면 괜찮은 회사잖아요. 근데 변제금을 납입하는 와중에 그 회사가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내가 330만 원짜리 급여를 받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330 받아가지고 300만 원을 도저히 납입할 수 없잖아요. 그죠? 300만 원을 도저히 납입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법원에 요청해야죠. 소득이 너무 작아져서 나 도저히 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서 변경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 버신 분이 330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300을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은 법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330에서 300을 내면 30만 원 한 달에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도 간혹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어서 300만 원을 냈는데 450만 원이 돼서 300만 원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법원에 변경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해달라 신청을 하면 법원은 거의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제금이 좀 높아지는 건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인데 그 정도 감수도 못하내서 실무에서는 거의 안 받아줍니다. 저는 그 받아들인 거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500에서 300 냈는데 330 수익이 돼서 300만 원을 내는 게 감당이 안 된 분은 받아들인 걸 제가 한 번 봤어요. 제가 한 번.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한 게 이제 조건부 인가할 때는 여러분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건부 인가. 조건부 인가는 언제 내주냐? 인가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A라는 채무자가 한 달에 500 벌었는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상한 이유로 갑자기 한 달 월급이
최저시급 210만 원이 됐어. 이상하죠? 근데 정말 진실이 그렇다면 별 문제 되지 않겠죠. 그래서 법원이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조건부인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매 놀다가 일 안 하다가 갑자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최저시급으로 소득활동한다고 신고를 해요. 내 놀다가 개인의 진짜 신고를 해.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근데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가결정 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인가는 내줄게. 다만 1년에 한 번씩 소득 자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소득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인가예요. 이렇게 인가는 내주라 조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이 법원마다 좀 다른데요. 20%에서 30% 이상 오르면 그 오른 액수의 만큼 소득을 올려서 다시 변경된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 게 조건부 인가입니다.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신 분들은 반드시 소득이 20~30% 이상 오르면 변제금도 반드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건부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소득이 너무 높아진 경우는 채무자 스스로 법원에 보고를 안 하겠죠. 근데 소득이 아주 낮아진 경우는 정말 합리적인 이유,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놓고는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변제 계획안을, 원칙적으로는 인가 후에는 소득 변동에 따라서 변제금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조건부 인가만 빼놓고요.